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서브노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 문제를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건축전기 공부할 때도 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 손에서 많이 놓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고 또 이메일인가 뭐 누가 댓글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냐 뭐 이렇게 질문인가 이렇게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 25점짜리로 나오면 반드시 써서 맞춰야 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버린다는 거는 이거 내가 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이게 출제돼도 나는 풀지 않을 거야. 이게 문제를 버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듣고도 이 문제를 과연 버리실지 갖고 가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바로 답안지에 전기자 반작용을 보여드렸거든요.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는 뭐냐? 제 동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는 동기기기의 전기자 권선에 부하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권선의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쳐 공극의 자속 분포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와,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기기기 전기자 권선에 부하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권선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쳐 공극의 자속 분포가 변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이제 책에 이렇게들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런 그림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드시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석입니다. 자석. 아까 보시면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N극과 S극에 여러분 저기 자속이 있잖아요. 자속 밀도. 이제 자속이 흐릅니다. N극과 S. N극과 S극에 우리가 이제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자속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속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계좌에 N극과 S극을 해서 이게 자속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자 권선을 띵 넣는데 가운데다가 전기자 권선을 왜냐면 이거를 돌려서 발전시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압을 인가해서 이거 돌려야지 이게 회전해서 발전되지 않습니까? 여기 전기자를 넣어서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서 이걸 회전시키면 이거 돌지 않습니까? 전기자가 이거 회전합니다. 이게 360도 회전하는 거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거 360도 돌잖아요. 다시 위에 설명드리면 계좌에 이게 자속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게 자석이잖아요. 위에 것만 보시죠. 위에 것만. 자석인데 요 밑에다가 전기자 권선을 넣는데 그래 왜 넣어? 그래 넣어서 여기 전류를 흘려서 이걸 돌리니까 전압이 생겨서 이걸 넣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여기 흐른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 전류 I가 흐릅니다. I. 이렇게 여기다 크게 그렸네요. 전기자에 전류 I가 흐릅니다. I. 전류 I가 흘러. 여러분 어떤 도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요? 암페아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런 자개가 형성되잖아요. 암페아의 오른나사 법칙이 나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자개에서 N극과 S극만 있었으면 자속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극끼리는 땡기고 같은 극끼리는 미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있었는데 상관없이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데다 전기자 권선을 넣는데 그리고 여기다 전류를 흘린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페아의 오른나사 법칙 여기에서 설명드렸죠. 어떤 코일에 어떤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암페아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고
이렇게 자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여러분이 이렇게 잡잖아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 전기자가 들어와서 잘 일자로 흘러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방해받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방해받으니까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 원래 잘 흐르고 있었는데 전기자를 괜히 넣어갖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얘도 그 암페어가 발명한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형성이 되니 똑바로 자속이 흘러야 되는데 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원래대로 못 흘러. 얘가 그냥 100개가 흘렀다고 그러면 얘 때문에 100개가 10초 안에 도착했다고 그러면 100개가 얘한테 걸려서 막 일로 튕겼다 절로 튕겼다 이렇게 튕겨서 이상하게 돌아오는 거야. 도착하긴 도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반작용 어떤 반대의 힘을 받아서 내 원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개가 있는데 자속이 흘렀는데 자속 안 했다 전기자를 넣고 여기다 전류를 흘렸대. 그래서 왜 회전시켜야 되니까 발전기로. 그럼 회전되면 뭐? 여러분 발전기 전압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움직이는 거야.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룰루랄라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뭐? 자개가 형성이 되니까 얘 자개에 의해서 이 자속 밀도가 방해를 받는 거야. 그게 뭐라고? 전기자 반작용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떨까요?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동기기기 전기자 건선에 부하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건선에, 그쵸? 전기자 건선. 자속의 자속 밀도가 잘 흐르고 있었는데 이 전기자 건선을 넣고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흐르면 원래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자개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부하전류가 흐르면 주건선의 자속의 주건선이 이렇게 일자로 쭉 N극에서 S극으로 흘러야 되는데 여기 암페어에 흐르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형성이 되고 이 주자속이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이 자개가 생기는 이 영향에 의해서 이 N극에서 S극으로 흘러야 되는 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공극의 그래서 공극의 자속 분포가 변화되는 현상. 이게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좀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회전한다고 표현하시면 이게 360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 안에서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360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자기장 속의 도선이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든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여러분 전기기사 공부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전기장 속에 도선이 움직일 때 자기장 방향과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돌면 E는 B, 자속밀도 B, 도체 길이 L, 운동 방향 V 이렇게 회전하던 왔다 갔다 하던 이게 같은 현상이 이 하나의 공전에 의하면 이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 이게 동기발전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장 속에 도선이 움직일 때 이렇게 회전할 때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전기가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전압이. 근데 전기자 반작용은 뭐냐면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 주자속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암페어에 오른 이게 회전하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 자개가 형성되니까 이런 공극의 자속 분포가 묻히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발전기에서 전압이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표현한 거예요. 왜? 동기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이런 현상인데 그래도 전압도 어떻게? 이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 E는 BLB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 이거만큼 전압이 생성된다. 이걸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크게 전기자 반작용에는 교차 자화작용, 뭐 감자작용, 증자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 이제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차 자화작용은 뭔데? 그러면 특징 단자 전압과 전기자 전류 위상이 동상이라는 겁니다.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과 주자속이 공간적으로 90도인 직각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게 계자고 여기가 전기자인데 이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속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교차 자화작용입니다. 이게 교차 자화작용이 생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기자 반작용에서 중성축이 이동되면서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동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류자 불꽃이 시 발생, 정류자 브러시 소손, 주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기기전용 E는 BLB 사인 세타에서 이게 감소되기 때문에 뭐 전압도 이제 약간 감소되고 전압이 감소되기 때문에 효율도 감소된다. 이게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냐고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요. 그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과 주자속 파이가 공간적으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습장에다 잠깐 그려놨는데요. 이게 전기자 반작용 형상 앞에 설명한 거. 자속이 잘 흐르고 있었는데 전기자가 들어가서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암파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형성이 되고 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이야. 근데 전기자 반작용에는 뭐 교차 자화작용, 감자작용, 증자작용이 있대. 그럼 교차 자화작용이 뭐냐? 그 자석 밀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전기자가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전기자가 이거는 이게 뭐라고 이 평면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위에서 이 직각, 요 부분만 이게 삥 돌아갔고 이게 딱 이 칼날이 이렇게 딱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날이 이렇게 일자로 칼날을 이렇게 날이 딱 위에서 세워지면 여기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가 90도를 이루는 거야. 근데 주자속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직선으로 흘러야 되는데 전기자의 영향으로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 영향 때문에 전기자 전류가 이게 약간 중성축이 이동된다. 왜? 자꾸 주자속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주자속이 계속 흐르잖아요, 여러분.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성축이 이동된다. 그게 뭐라고요? 90도로 있을 때에 중성축이 이동된다. 그게 교차 자화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서브노트로 가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교차 자화작용이란 단자 전압과 전기자 전류 위상이 동상인 경우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과 주자속이 공간적으로 아까 어떻게 90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90도를 형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이제 그림 이해하시겠죠?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기자가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얘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개가 형성되고 이 주자속의 영향에 의해서 이 자속이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축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 왜 주자속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럴 때는 막 정류자에서 불꽃도 발생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류자 불꽃이 브러쉬가 소선도 되고 이럴 때는 유기기 정력도 감소되고 효율도 저하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차 자화작용입니다. 그럼 감자작용은 뭔데? 그러면 이것도 읽고 설명드릴게요. 감자작용도 전기자 전류가 단자 전압보다 90도 뒤지는 경우에 또 발생한다고 그러네요. 전기자 반작용은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대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림이. 근데 요거 볼게요. 감자작용. 이 교차자화작용은 이해하셨죠? 이게 90도로 섰기 때문에 주자속이 일자로 흘러야 되는데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자속이 이런 식으로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고 흐른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속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가지 못한다. 여기에 주자속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자에 의해서
이게 직선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기자도 약간 이동된다. 그러니까 중성 측에서 막 불꽃도 생긴다. 유기전압이 감소한다. 그게 뭐라고요? 교차 자화작용. 근데 감자작용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가 계속 회전한다며. 그럼 회전하면 이렇게 누워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엎어졌다가 또 반대로 돌았다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얘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주자속은 이렇게 흐르는데 전기자 전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느 순간은 이쪽으로 흐를 때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때도 있을 거야. 왜? 회전하니까. 이쪽으로 흐를 때는 서로 박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왜? 360도로 계속 빙빙빙 도니까. 그래서 90도 형성할 때는 이게 뭐 정류자 교차 자화작용이 됐다가 또 이렇게 또 반대로 회전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감자작용이 뭐라고요? 주자속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감자작용입니다. 그럼 이게 또 회전해 갖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빙빙빙 돈다며. 그럼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어떻게 해요? 증자작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다 이해됐네. 그럼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이해하셨죠? 서브노트로 돌아오면 감자작용, 전기자 전류가 단자 전압보다 90도 뒤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감자작용인데, 이게 전기자 반작용일 때는 어떨 때 나타나냐? 주자속이 흐르고 있는데 전기자 전류가, 아까 전기자가 회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와 반대 방향으로 할 때 주자속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자꾸 밀잖아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작용할 때를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이 맞게 이쁘게, 이게 N극과 S극, 이게 나가는 방향과 이게 부딪힌다, 그 뜻입니다. 전기자 방향.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들어간다,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게 나온다는 뜻이고, 이게 화살표가 들어간다는, 이게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로 나가고 이 화살표 뒷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화살할 때 이게 들어가는 방향, 이게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서로 빡치게 한다.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증자작용은 뭐야? 아까 같은 방향이라며,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과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자가 회전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주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될 거 아닙니까? 여기처럼. 어떤 경우에는 주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이게 증자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자작용은 전기자 전류가 단자 전압보다 앞서는 경우라고 하고, 이럴 때는 언제라고? 전기자 반작용이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할 때가 증자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영향은 아까 뭐 교차 작용하면 뭐 전압 감소한다며, 그래서 단자 전압도 변화하고 뭐 중상축도 이동하고 뭐 브러쉬도 소손된다며, 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으로.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할래? 그럼 이렇게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보상건성과 여러분들 전기 기사 때 공부했던 보극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 건선에 보상하여 전기자 권류를 상쇄시킨다. 보상 건선을 설치해서요, 그 전기자에 흐르는 그 자속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극을 설치하여 전기자 반작용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올 때 감소시켜서 이제 정류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보상 건선과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건선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를 어떻게 상쇄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극을 설치해서 이제 중성축 이동되는 것들을 방지시킨다. 그 얘기를 서브노트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보면 반작용 현상은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R 성분, L 성분, C 성분에서 발전기는 교차 자화작용, 그리고 L 성분은 감자작용, C 성분은 증자작용인데, 전동기는 그 반대죠. R 성분은 교차 자화작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전동기는 아까 중성축 회전하는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기는. 그래서 증자, 감자 이렇게 반대로 동작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25점짜리 이렇게 설명하고 살만 조금 더 붙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답안지로서 써도 이렇게 점수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설명드렸는데요. 오히려 이런 문제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전기자 반작용이 뭔데? 그러면 원래 N극과 S극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 전기자를 넣어서 여기다 흐르니까 전기자 전류에 넣고 전류가 흐르니까, 그리고 전류 어떤 도체나 어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뭐가 자개가 형성이 되니까 얘가 주사 속에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좋아, 전기자 반작용까지는 좋은데 얘가 이렇게 90도로 섰을 때는 또 교차 자화작용,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이게 전기가 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회전해 갖고 이쪽, 이게 돌잖아요. 이게 계속 도니까 이쪽으로 흐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서로 빡치게 하니까 감자작용, 또 회전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때는 증자작용이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에도 전기자 반작용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차 자화작용, 전기자가 90도로 섰을 때에, 그리고 감자작용은 그 전기 주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 증자작용은 주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에 증자작용이 생긴다. 그게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보상건성과 보극을 설치한다. 그럼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25점짜리를 이걸 포기한다거나 공부를 안 하신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변압기 파트를 설명하면서 설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압기가 변압기 다 설명드렸어요. 솔직히 한두 문제 설명 안 드렸는데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행 전압이라든가 정전이행, 전자이행인데 저도 그냥 외웠던 부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저도 공부가 조금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발전기에 대한 부분, 발전기란다.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나고 다음 서브노트 파트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 문제 꼭 버려야겠다 이 생각 드시는지, 내 동영상 제가 강의한 거 좀 듣고 이거 조금만 추스리고 어떤 이론만 조금 보완하면 어떻게 25점짜리로 나와도 나도 이 문제 자꾸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후자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귀 닫고 부정적인 생각은 귀를 닫고 스스로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근데 좀 한 말씀 잠깐 드리면 합격하기 전에 좀 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전기 합격하면 뭐 발성배전 합격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조금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중에 합격하시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자세로는 내가 이걸 순수하게 내 이 자격증을 내 손에 꼭 쥐어야겠다라는 어떤 순수한 열정으로 도전하실 때에 좀 빨리 여러분들에게 합격이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사 없는 게 나은가요? 있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졌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수정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